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오른 만큼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에는 현금이 없고 화면에는 수익만 찍혀 있는데 어느 날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로 미실현 이익 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짠돌이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 실현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세금이 조금 오른다 내린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무엇을 소득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어디까지 세금으로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아주 쉽게 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1억 원어치 샀는데 1년 뒤 평가액이 2억 원이 됐다고 해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세금의 감각은 이렇습니다. 팔아서 1억 원을 벌면 그때 세금 문제가 생긴다. 아직 팔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장부상 숫자일 뿐이다. 그런데 미실현 이익 과세는 이 감각을 뒤집습니다. 팔지 않았더라도 자산 가치가 늘었으니 그 증가분도 과세 능력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자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소득의 정의를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기준은 소득 원천설에 가깝습니다. 월급처럼 내 통장에 들어오거나 주식을 팔아 이익이 확정된 돈을 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순자산 증가설은 한 해 동안 내 전체 자산 가치가 늘었다면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능력도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이 차이는 금투세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판 뒤에 생긴 이익, 즉 실현된 이익을 다룹니다. 그런데 미실현 이익과세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평가 이익까지 건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예민합니다. 팔아서 돈이 들어온 다음 내는 세금과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체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의에서 나온 방식도 무작정 매년 전 국민에게 고지서를 보내자는 식은 아닙니다. 미실현 이익을 소득으로 인식하되 실제 납부는 자산을 팔 때까지 미루고 대신 미뤄둔 세금에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 거론됐습니다. 또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은 매년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부터 보자는 식의 아이디어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으로 확인된 사안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토론회 발언, 정치권 아이디어, 정부 공식 정책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올까요? 이유는 자산 격차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속도로 주식과 부동산 자산이 불어났고, 특히 2026년 한국 증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대감 속에서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을 함께 겪었습니다. 6월 23일, 코스피가 하루에 9.99% 밀렸다는 보도도 있었죠. 다만 그 낙폭을 세금론이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보도들을 보면 대형 반도체주 급락, 과열 부담, 레버리지 상품 우려, 글로벌 기술주 조정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시장 체력 문제도 중요합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신용융자 같은 레버리지 지표가 사상 최대권까지 불어났고 예탁금과 반대매매 같은 시장 체력 지표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집계 기준과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투자 대기 자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빚을 내서 버티는 투자자도 많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늘 하나의 이유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 불안이 쌓여 있다가 작은 불꽃이 닿는 순간 크게 흔들립니다. 찬성 쪽 논리는 분명합니다. 첫째,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데 초고액 자산가는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큰 자산가들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면서 매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생활 수준은 높아지는데 과세는 계속 뒤로 밀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자본 수익률이 노동소득 증가율보다 빠르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그래서 늘어난 자산 가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 복지나 재정에 쓰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쪽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금입니다. 평가이익은 숫자일 뿐이고 세금은 현금으로 냅니다. 주식이 1억 원 올랐다고 해도 내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더 심합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소득은 그대로인 응퇴자라면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지분 가치는 수백억 원으로 평가되지만 월급은 평범하거나 심지어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부상 부자와 현금 부자는 다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손실 처리입니다. 올해 평가이익에 세금을 냈는데 내년에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낸 세금을 돌려줄 것인지 다음 이익에서 빼줄 것인지 손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복잡해집니다. 세금은 오를 때만 즉시 걷고 떨어질 때는 천천히 반영한다면 투자자는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의 문제입니다. 상장 주식은 매일 가격이 찍히니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 부동산, 스톡옵션, 복잡한 펀드는 매년 정확한 가치를 매기기 어렵습니다.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의 분쟁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비용이 커지면 걷는 세금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구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장 신뢰입니다. 한국 증시는 이미 정책 변수에 민감합니다. 거래세, 양도세, 금투세, 대주주 기준 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은 먼저 매도 버튼부터 떠올립니다. 특히 큰 손들이 한국 시장의 세금 리스크를 피하려고 미국 주식이나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면 과세 대상이 아닌 개인 투자자도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세금을 안 내는데 내 계좌가 먼저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사례를 볼 때도 결론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처럼 자산 수익을 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한 나라가 있고 미국처럼 억만장자 과세 구상이 정치적 논쟁과 헌법 논쟁을 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고액 자산가의 미실현 이익을 겨냥한 구상이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의회 통과 가능성, 헌법상 소득 개념, 평가 방식이 모두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든 미실현 이익 과세는 설계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과세 대상을 아주 좁힐지, 손실을 어떻게 반영할지, 현금이 없는 납세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스타트업과 장기 투자자를 어떻게 다룰지 같은 장치가 없으면 제도는 곧바로 시장 충격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경험 때문에 논쟁이 더 민감합니다. 이미 보유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고 과거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반드시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불안을 느낍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것과 바람직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또 합법이라는 것과 시장이 견딜 수 있다는 것도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논쟁을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성 쪽을 전부 세금 폭탄론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자산 격차와 과세 형평성 문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쪽을 부자 감세 논리로만 보는 겁니다. 미실현 이익과세는 초고액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평가, 손실, 시장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정부 확정안인지, 국회 토론회 발언인지, 언론 해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내 자산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특정 세금 뉴스 하나만 보고 한꺼번에 팔거나 사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넷째, 코스피와 코스닥에 투자한 일반 계좌, ISA, IRP, 연금 계좌, 부동산, 그리고 DSR 같은 대출 규제까지 자산마다 과세 구조와 유동성 압박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는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돈을 번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
돈을 실제로 손에 쥔 순간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 이 질문에 사회가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투자 문화도, 기업 자금 조달도, 장기 보유 전략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팔지 않은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장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세금 뉴스는 늘 무섭게 들리지만 무서운 뉴스일수록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 숫자와 해석, 공포와 사실을 분리하는 사람만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